안녕하세요. 자력출장 구수입니다. 하락장에 이제 뭐 월요일이라고 조금 기대를 해봤는데 뭐 그렇게 장이 재밌진 않았어요. 예,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락장이 하락도 하면서 이게 변동성 크게 이렇게 개미들을 흔드는 장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급함을 조금 뒤로 하시고 조금 호흡을 좀 길게 하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좀 요즘 서둘르시는 분들이 꽤 많은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가 그래요. 뭔가 이제 다 끝났다는 느낌으로. 근데 제 생각에는 뭐 그 정도의 판단이 나올 만한 근거는 없는 것 같은데, 오히려 악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뭐 외국, 뭐 전쟁이라든가 전쟁하는 것 자체가 악재인데, 뭐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직접 간접적인 영향력이 이제 아랍권까지 넘어갈 수도 있다는 뭐 그런 뉴스부터 시작해서 여하튼 우리는 이제 그런 거 일단 눈으로 확인하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거 하고 하듯이 어? 쌍바닥 찍고 지지하고 갈 줄 알았더니 미리 주식이 올라가면 아 이거는 놓쳤구나 하고 포기하고 쌍바닥 찍고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만약에 내려가면은 아 로스 해야겠구나 로스선에서 이곳에 로스 해야겠구나 그 로스 하면 되는 겁니다. 보고 판단하는 거지 아직 뭐 진행도 안 됐는데 아싸 드디어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무조건 막 들어가는 게 물론 그래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수익을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를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고요. 미국장부터 이제 보시면요. 미국이 많이 무너졌어요. 많이 무너졌는데 뭐 무너질만 해서 무너진 거죠. 예.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해야죠. 뭐든 그렇죠. 뭐든지 돌파를 했으면 뭐 계속 올라갈까요? 아니죠. 올라갔으면 지지를 하고 내려가든가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하고 계속 횡보를 하든가 돌파를 했으면 지지를 하는 척 하다가 올라가든가 그죠? 예, 뭔가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줄 알고 있는 분 별로 없겠죠. 이제 어느 정도 뭐 증권 뭐 하루 이틀 하시는 분들이나 저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언제까지 올라가겠습니까? 올라가는 게 여기서 올라가면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올라가면 조정을 해야 되고 올라가면 조정을 해야 되고 뭐 이 이평선이라는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업 있으면은 누구라도 뭐 다 돈 벌겠죠. 미국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 돌파하고 지지를 하는 모양새긴 한데 나스닥은요. 근데 이제 뭐 선물을 여기서는 그렇고 하여튼 뭐 선물을 봐야 데려가겠지만 여하튼 제 생각에는 이게 좀 짧아요. 짧아서 이게 구라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죠? 근데 이게 이걸 구라라고 또 말할 수도 없는 게 어쨌거나 보시면 알겠지만 내려올만 하거든요. 내려올만 해서 이거를 아예 100% 구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세력들이 하는 일이 총합이 이 지수니까요. 그죠? 나스닥에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평균의 지표가 이거니까. 근데 저는 왠지 이게 좀 이렇게 길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 길게 안 나오더라도 예를 들어서 길게 안 나오더라도 이평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길게 안 나오더라도 한 번 더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냥 뭐 그냥 통계상으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럴만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한테는 여기까지도 공간이 있긴 있는데 내려올 공간이 있긴 있는데 아니면 이거를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든가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척 왜 이래 올라가는 척 하다가 무너지든가 하여튼 뭐가 됐건 간에 근데 이날 뭐 제가 이제 그 방송한 날 기억을 하실지 몰라도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더 내려오는 거 조심하세요 그 말을 했는데 쑥쑥 올라가길래 아유 사람 이거 응? 민망하게 내려갈 수도 있다고 조심하라고 얘기하는데 다음날 이렇게 팍팍 올라가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어쨌거나 이틀 정도 올라가고 나서 오늘 또 이틀 정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은 아니에요. 조정 정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지지를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아이고
이제 진정한 돌파 지지 상승으로 되는 거고요. 그래도 어차피 여기서 여기나 모르겠네. 거기나 여기 정도 돼서 아마 무너질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올라가더라도 여기는 뭐 잘 모르겠고요. 여기 정도에서 무너질 것 같아요. 예, 느낌이 조금 그 선을 조금 더 돌파할 수는 있겠지만 여하튼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는 이제 여기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여기만 일단 여기는 120선을 깨느냐 깨면 만약에 깬다면 여기서 왼쪽 이 구라 비슷하게 친 이걸 기점으로 살짝 깨듯이 지지를 하느냐 그 위에서 지지를 하느냐 아예 거기도 내려오지도 않고 아예 그 위에서 여기까지 오지도 않고 아예 여기 위에서 이렇게 지지를 하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럼 지지를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를 하는 거겠죠. 이렇게 가느냐 이게 관건인데 우리 이제 여기만 신경 쓰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여기하고 만약에 깬다면 아니면 그냥 올라간다면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한다면 요것만 신경 쓰면 되는데 여기 그죠? 근데 이제 내일이나 이제 모레 정도 되겠죠. 예. 근데 하여튼 내려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아직도 하고 있어요. 이게 길든 짧든 예, 뭐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짧은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짧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이렇게 쫙 올라가다가 확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뭔가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은데 여하튼 저는 여기서 이틀 정도 올라가는 바람에 아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다고 얘기했는데 뭐 사람 민망하게 이 시기도 올라갔네요. 이제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저는 아직도 여기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려오든 안 내려오든요 여기를 깨냐 안 깨냐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보다는 사실 여기가 중요한 거지 여기서 또 이렇게 진행되고 아니면 진행되다 못해 올라가고 그러면 다 해제예요. 여기서 있었던 일 다 해제입니다. 예, 근데 아이고 그러면 여기 자체가 발도돈판이 여기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만큼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다 여기서 있었던 일 다 여기가 아니라 뭐 어디라도 다 해제인데 지금은 이제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 없죠. 여기를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120선을 깨느냐 안 깨느냐 만약에 깬다면 여기를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여기만 관찰하면 되지 굳이 뭐 2년 뒤 3년 뒤까지 우리가 알 필요 없잖아요. 예, 5개월 뒤 6개월 뒤까지 알 필요 없어요. 예. 안다고 한들 뭐 시간 뭐 여행자가 아닌 바에야 5, 6개월 뒤에 있었던 일을 알면 뭐예요. 5, 6개월을 가야 내가 그 정보를 써먹을 거 아니야. 아, 내일 당장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의미 없어요. 예, 너무 먼 미래의 정보는 필요가 없습니다. 예, 내일이나 모레 그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랬죠. 한 발자국 앞서 나갈 필요도 없다. 반 발자국만 앞서 나가면 된다. 얘기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거는 미국장입니다. 예, 미국장은 그냥 참고만 하는 거지. 아, 이렇게 가고 있구나. 이렇게 참고만 하는 거지.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우리나라 지수에 끼치는 영향을 다음날 한번 추측해보고자 할 때 그냥 참고만 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갭으로 무너졌죠. 1.24 갭으로 무너졌는데 더 무너졌어요. 장중 한때 2%, 2.69까지 무너졌어요. 3% 가까이 막 무너질 아예 나는 여기까지 그냥 무너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했는데 무너지지도 않더라고. 여기서 여지를 또 남겨놓더만 여기다 여지를 내일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는 이게 여지를 남겨놨어요. 예. 오늘 아예 내려갔다가 올라왔으면 아니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거나 아예 깨버렸으면 그러면 나름 오히려 내일은 올라갈 확률이 큰데 오늘은 좀 애매하게 해놨습니다. 애매하게 해놨는데 뭐 어떻게 되든지 내일 우리는 일단 120선이 일단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내려가는 거로 바뀌었죠. 예, 내려가는 거로 바뀌었어요. 이 빨간색 120선이 내려가는 거로 바뀌었어요. 60선도 마찬가지고요. 20선은 얘기 하나만 하고요. 근데 20선이 이렇게 내려올 때 20선이 이제 슬슬슬슬 해서 되게 가까워지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얘가 액션이 생깁니다. 20선이 아니 꼭 그런 건 아니지만 20선이 저 위에 있을 땐 여기서 뭔가 액션이 별로 없어요. 예, 더 무너질 확률이 큽니다. 근데 20선이 가까워질수록 얘가 올라갈 확률이 커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반대로 얘기하면 20선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멀면 멀수록 내 현재의 날짜의 위치보다
여기 있을 때보다 만약에 20선이 만약에 여기 있잖아요. 20선이 만약에 여기 있었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만약에 20선이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럼 얘는 더 바닥까지 내려갈 확률이 큽니다. 근데 20선이 가까워지고 지금처럼 되고 더 가까워질수록 지수는 올라갈 확률은 커집니다. 결국은 이평선 평균에 가까울수록 그 지수상의 단일 슈팅이나 아니면 반등이 나올 확률이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평선이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냥 근거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아니죠. 이게 좀 오래된 내용이었는데 주식은 이평선에 가까울수록 멀어질수록 다시 가까워진다. 그죠? 20선 위주로 볼게요.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심지어 내려가니까 다시 올라오고 올라가니까 가까워지고 내려가니까 가까워지고 그죠? 이거 보이시나요? 그럼 120선으로 해볼까요? 120선은 그거보다는 좀 더하죠. 120선 자 120선 이 빨간색이 120선입니다.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역으로 바닥으로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보이시죠? 멀어지면 가까워지시고 멀어도 가까워지고 쌍바닥 비슷하게 찍더니 다시 이제 방향이 바뀌었죠. 이 방향으로 바뀌었죠. 지금 다시 이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이걸 추세라고 하죠. 저는 뭐 추세를 크게 생각 안 하는데 코스피 종목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추세를 많이 생각을 안 하고 또 뭐 추세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기세, 추세 이런 거는 그냥 논리적으로 뭐 근거를 대지 못할 때 그냥 하는 얘기예요. 이미 결과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올라가는지 알지. 이 상황에서 이거 다시 올라갈 줄 압니까? 여기서? 그렇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거란 걸 누가 짐작을 하겠어요. 그죠?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횡보할 수도 있지. 그죠? 근데 가면 갈수록 이 결정은 언제 하느냐? 아, 이제 올라가는 거로 바뀌었네. 이때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이날은 몰라요, 이날은 모른다니까. 이게 추가로 더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른다니까. 횡보를 할지. 그죠? 반대로, 여기서도 이게, 이렇게만 보면 어때 보여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다음날. 그럼 이 정도 되면은, 구라인가? 아, 구라가 아니네. 이게 내려가나 보다,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려갔죠. 내려가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내려갔죠가 아니라 내려가고 있는 거죠.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아직 몰라요. 뭐 바닥이 나왔네 어쩌네 뭐 이제 방송하는 분들 뭐 자기 딴에는 어떤 소신이 있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 이득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속이겠습니까? 아니, 물론 이득이 있어서 속이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양반들이 뭘 알고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여하튼 여기를 지지를 하는 것처럼 모양을 맞췄지만 실제 지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예. 우리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그러니까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시는 걸 제가 원하냐면 여기서 올라간다고 포커스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은 리스크는 크지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증권을 해본 결과 좀 오랜 시간 해본 결과 뭐 어떤 분이 보기에는 뭐 오랜 시간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쌍바닥을 찍고 내려가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증권은 저는 맞다고 봐요. 꼭 요즘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종목이 됐건 지수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뭐 스펙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레버리지가 됐건 인버스가 됐건 간에 내가 마이너스 쪽으로 향하는 쪽에 준비를 했을 때 여기에서 난 여기서 손절 이렇게 했을 때 더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거지. 야, 나는 내려가면은 뭐 5%든 10%든 뭐 손절을 하든 예를 들어서 존버를 하든 뭐 할 거야. 그렇게 하고 대신에 올라가면은 내가 엄청 이윤을 많이 창출할 수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120까지 여기까지 갈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먹을 때는 많이 먹지만 365일 정도 1년 종류에 봤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이 한 200번 정도 200 몇십 번 열린다고 치면 200번 중에 50번도 안 될 겁니다. 이렇게 돼서 이런 개념으로 그 증권 하는 사람이 이 수익을 내기가 50번이 안 될 거예요. 저는 200에서 50을 뺀 150번을
디펜스 하듯이 1%, 2%, 3%에서 매도를 해서 내 그 예수금을 지키는 쪽에 이런 매매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자기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투자했는데 어떻게 좀 줄어서 한 4, 500까지도 내려갔다가 경험도 쌓이고 공부도 하고 뭐 어떻게 누구의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도움이라 이제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자화자찬을 하자면 뭐 제 방송을 보고 뭐를 깨달았다 아니면은 뭐 뭔가 스킬을 벤치마킹 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그 사람 능력인 겁니다. 배합할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수익을 냈다. 저는 마이너스 쪽의 수익을 줄이고 올라가는 쪽을 그러니까 아까 250 얘기했잖아요. 리스크가 큰 매매를 50번 하는 사람보다는 안전한 거를 위해서 이 50번을 포기하더라도 150번의 안전한 투자를 하는 사람을 더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느 한때 이 사람을 놀릴 수는 있어요. 야, 너는 어떻게 4, 5개월 동안 돈을 겨우 그거 벌었냐? 이런 날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이 50번 투자를 하는 사람의 그 실현 손익을 보잖아요. 자기 평단이 예를 들어서 안 되네. 어떻게 하려고 그랬니? 그 사람의 평단을 보면요. 여기서 보자면 그 사람의 이제 예를 들어 예수금이 시드가 1,000만 원으로 딱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먹을 때는 이만큼 먹을 때는. 근데 잃을 때 이렇게 먹을 때 또 크게 먹다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1,000만 원으로 했는데 300 먹고 뭐 400 먹고 그 700 먹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수익으로 따져 이제 금액으로 따지면 여기서 마이너스 했으면 여기가 300, 400이 안 되지. 근데 여하튼간에 이제 산술적으로 보면 여기서는 30% 먹고 여기는 40% 먹어요. 근데 10%, 뭐 예를 들어 10%, 30%, 40%,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또 내려가면 50%, 50, 40,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한 150% 돼. 올라가는 여기는 70%뿐이에요. 실현손익이 여기는 30%, 40%, 70%예요.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죠. 그러니까 요때 잠깐 이 사람이 요런 사람들이 요럴 때 막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근데 뒤로 박살난 거 따지면 이거 따지면요. 이제 이렇게 시간이 오래 흐르면 이 사람 1년 중에 70% 먹고 200% 날리고 50% 먹고 100% 날리고 뭐 200% 먹고 400% 날리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 해, 두 해, 3년, 4년, 5년 차 가다 보면 나만 하겠냐고요. 이런 사람들의 또 특징이 어디서 빚은 잘 끌어와요. 결국은 사기입니다, 사기. 자기가 갚을 능력도 없는데 돈을 빌려서 이렇게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고자 뭐 현금이나 뭐를 뭐가 됐든 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거를 써버리면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 능력이. 실현소용을 보면 뻔히 나오는데.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얘가 자기 평균 시드 1,000만 원 갖고 시작을 하잖아요. 먹을 때 한 4, 아이고, 먹을 때 한 5%, 잃을 때 2%, 먹을 때 1%, 또 손해를 보면 가끔 크게 잃을 때도 있어. 3% 정도. 뭐 사람 하는 일이다 보니까. 먹을 때 10%, 잃을 때 또 3%. 뭐 4%, 1%, 5%, 2%. 이런 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크게는 못 먹어. 막 70%, 80%뭐 이렇게는 못 먹어요. 근데 그렇다고 잃는 것도 별로 없어. 다 긁어 모아봐야 1년에 뭐 100%도 안 돼. 1년에 100%도 안 돼요. 1년 동안 다 따져보면. 근데 먹은 거는 한 200%, 300% 돼요. 이게 1년 가고 처음에는 수익이 작아서 아유 올해 1,000만 원 가지고 나 200분이 못 벌었어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해 가고 두 해 가고 세 해 가고 경험도 쌓이고 스킬도 늘어나고 이제는 조금 촉도 예민해지고 또 시야도 밝아지고 또 넓어지고 하다 보면 이게 1년 차 때는 200, 2년 차 때도 물론 200일 수도 있어요. 3년 차 때
뭐 하락장 걸려서 뭐 150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평균적으로 그 사람의 그 증권에 대한 어떤 실현 순익을 보면은 이것보다는 예? 이것보다는 어? 요만큼 먹고 다 박살나기보다는 그죠? 그것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조금 먹더라도 조금 잃고 그리고 이 아까 걔랑 상이한 게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쪽에 공간이 많이 나와요. 이런 거는 서너 번, 먹은 거는 열대 번. 근데 리스크가 큰 걸 좋아하는 애들은 먹은 거는 한 세 번, 이런 거는 한 20번 이렇게 됩니다. 20번. 이런 거는. 또 이게 금액도 커. 왜? 리스크가 큰 매매만 하기 때문에 이럴 때 3, 4%가 아니야. 막 15% 막, 18%막 이래요. 어떤 현금이 그걸 견디겠냐고. 어떤 현금이. 그 양반이 갖고 있는 현금이. 그런 주인을 만났는데, 리스크가 크게 하는 주인을 만났는데, 그 어떤 돈이 그 사람 곁에 있겠어요. 다 떠나지. 그죠? 오늘 좀 서두가 길었는데, 여하튼, 이제 그 이유인 즉슨, 별로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죠. 예. 올라간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지수도 아직 얘기했지만 뭐가 밝혀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락장이고요. 아직 바닥 안 나왔어요. 저게 바닥이 되려면 그거는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더 흐른 다음에 시간이 더 흐른 다음에 여러분들의 그 희망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희망을 논리적으로 이해도 할 수 없으면서 그거를 희망을 그냥 기정사실화하는 착각을 하지 마세요. 바닥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더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예. 자신의 희망 회로를 이 정도 올라갈 거라고 희망하는 거를 갖다가 아무 근거도 없는데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제가 예단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방송 초창기에 말씀드렸죠. 예측을 해서 조심하는 거는 가다가 이렇게 될까봐 조심을 하는 거죠. 예측을 하는 거를 이렇게 올라갈 걸 예측해 갖고 리스크 큰 매매를 하실 때 그때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여기서 내가 손절을 해야 되거나 스탑러스를 여기다 걸어놔야겠구나. 이런 걸 예측을 할 때 조심을 하는 거지. 예측도 해보는 거지. 먹을 거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잃을 거를 안 잃으려고 조심을 하는 게 증권하는 사람의 어떤 진정한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등락 상위를 보면서 그래도 이 와중에 힘든 장에도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있죠. 한창산업 뭐 2차 전지이지 않을까요? 2차 전지죠. 강상입니다. 굉장히 강상이죠. 굉장히 강상인데 거래량도 20만 분이 안 돼요. 이게 좀뭐 늘어났지 않았을까? 20만이면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요? 야, 벌써 느려졌네. 오늘 빨리빨리 해야겠네요. 오히려 줄었네. 얘는 뭐 그냥 무너지나 봅니다. 예, 가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지나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뭐 가면은 뭐 120까지 갈 수, 10%까지 갈 수는 있지만 무너진다고 봅니다. 예. 10%를 가도 무너집니다. 어쨌거나 무너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뭐 하나만 한 얘기인데 무너지는데 10%를 가고 요 정도 10%는 너무 작게 봤네요. 나름 강성인데 요 정도 1차, 2차 정도 여기나 금액 안 보이지만 1차 뭐 좀 볼까요? 안 보이냐? 12,713원 아니면 여기 한 12,900원 정도 1차, 2차 정도 보는데요. 문제는 내일 갔다가 무너지느냐 아니면 가지도 못하고 무너지느냐 저는 그 차이라고 봅니다. 그 정도만 상 들어가신 분들 한해서 그 정도만 보세요. 위험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종목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죠? 어지간해서 120 밑에 애들은 120까지는 갔다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물량 맞는 자리이긴 한데 정상적으로라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여기서 여기를 본 건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본 건데 간다면 그렇다는 얘기 무조건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냥 내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강상이지만 잔여 물량이 너무 없으니까 그래도 나름 강상이니까 굳이 따지면 그래도 뭐 한 여기까지는 한번 갔다 오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은 듭니다. 그냥
오늘 금액을 만약에 무너뜨리는 사태가 일어나면 1, 2%에서 그냥 무너진다. 그럼 바로 버리십시오. 전진바이오팜 200만 정도 잔여 물량인데 얘는 또 엄청 강상이네요. 얘는 어떻게 이렇게 날아가는지 모르겠는데 전진바이오팜 바이오 어려운 거 하네. 화학 주면서 흑사병 바이오긴 바이오인가 봅니다. 근데 화학도 관련된 거고 화장품 바이오 화학 다 비슷한 애들이죠. 여긴가 본데 얘는 야, 이거 내일 뚫을 수 있을까? 14%? 원체 강상인데다가 잔여량도 200만이니까 일단 14%가 아니네. 23%네. 내가 너무 높게 잡았는가 싶긴 한데 여하튼 1차 여기 몇이야? 숫자가 겹치니까 안 보이네요. 다시 숫자가 내가 눈이 나빠져서 그런지 안 보이네요. 1차는 여기까지만 보시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12% 1차 12% 2차 좀 높죠. 2차 한 20% 여기 조금 내일 그 정도 금액 잘 안 보이는 글씨가 제가 눈이 많이 나빠져가지고 한 프로테이지만 얘기할게요. 12에서 20% 정도까지 공간이 있습니다. 내일 오늘 만약에 오늘 상 들어가신 분들이 있겠나 싶은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예. 근데 예상치 결과에서 매매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예. 이건 내일 아침에 봐야 알겠지만 12에서 한 19, 20%까지는 공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시는지 아시죠? 바닥부터 올라가면 거기까지 견뎌보는 겁니다. 1차, 2차. 근데 아무리 그렇다선 치더라도 22평선을 깨버리면 파란 거 있죠. 22평선. 22평선을 깨버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뭘로 설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2평선이 파란색이에요. 빨간색이 122평선이고요. 22평선을 깨면은 당연히 버리는 거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1차, 2차 12%, 한 18, 19, 20%까지는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원체 강상이니까. 원체 강상에다가 저것도 좋으니까요. 이게 뿌리가 없어서 점상이라 제가 함부로 하기 하여튼 그리고 또 20일 만약에 2차 목표가가 20% 정도 된다. 그럼 연상도 연상이 어디일까요? 여기인데 연상 가능성도 있네요. 연상 가능성도 있어요. 60%. 이게 60%니까 오늘로 따지면 이제 내일로 따지면 30%죠. 연상 가능성도 있는데 저는 이게 연상을 물량도 받긴 많이 받았어. 받기는 받았죠. 짜잘한 것들 받았죠. 좀 크게 받은 거 이거 물량을 또 받긴 받았어. 근데 이거 서너 번 가지고 여기 이연상을 간다고 하기가 그런데 근데 잔여 물량이 너무 지금 현재 볼까요? 200만이었는데 줄었을까? 당연히 줄었겠죠? 100만대로 줄지 않았을까요? 30일만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하기에는 좀 저는 무리라고 보이는데 내일 그냥 잔잔하게 보이시죠? 예. 잔잔하게 요 정도 전저점 요 정도 아까 처음 1차 얘기하는데 여기 정도 11% 12%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근데 또 혹시 모르니까 워낙 강상이니까 여기 20% 정도까지도 한번 분봉상으로 봤을 때 22평선만 깨지 않으면 20%도 한번 노려보세요. 일단 3분의 2는 매도하시고요. 아침에 갭 확 뜨면은 3분의 2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 잔여 물량만 보세요. 근데 저렇게 강상임에도 불구하고 시작하자마자 이 점상 이거를 만약 깬다. 파란색으로 만약에 시작하자마자 내려간다. 무조건 매도입니다. 무조건. 점상 이건 자비가 없어요. 점상 이런 거는 무너지면 많이 무너집니다. 바로 버리세요. 아무리 내일 분위기가 좋아도 여기를 깨면은 8,840원을 깨면 무조건 버리는 겁니다. 버리고 다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깨면은 다시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JI테크 120m 지하실의 꿈은 지상이죠. 120 밑에 꿈은 120. 일단 꿈을 이뤘습니다. 꿈을 이뤘는데 잔여 물량이 55만. 별로 안 줄었네요. 50만인데 별로 안 줄었는데 얘는 좀 애매하네. 강상이고. 꿈을 이뤘는데 내일 더 올라갈 수 있을까? 만약 올라간다면 여기까지는 한번 보시죠. 7% 7에서 한 7이 아니구나.
이제 48%를 갖다가 착각했네요. 46. 한 15% 정도는 뭐 15에서 19%까지는 공간이 있습니다. 예, 뭐 마음 먹으면 상한가도 갈 수 있고요. 요즘 뭐 요새 이제 이렇게 상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상한가도 가는데 그냥 어 여기 1차 여기가 2차 여기까지만 보세요. 1차 13%, 2차 19% 그렇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한가 갈 것처럼 보이진 않네요. 예. 이게 또 신규주라 제가 뭐라고 말을 확실히 못하는 게 볼 게 없어요. 저 앞에 없어. 이게 신규주라.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좀 마음 가는 쪽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분위기는 나쁘지 않네요. 괜찮네요. 분위기는 좋습니다. 대성에너지 어떻게 저기까지 올라갔냐? 와 여기까지 올라갔네요. 여기까지. 제가 여기 때에서도 너무 삐죽하게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 했는데 이만큼까지 올라왔네요. 얘도 대성에너지도 11만 5천. 뭐 비리비리한데요. 예, 막 가다 깨지고. 근데 희한한 건 또 얘가 없어. 이렇게 터진 건 없어요. 이렇게 터진 거. 그죠? 지금 보면 음봉 거래량이 그렇게 터진 건 없어요. 근데 조금 마음에 걸리는 건 그렇다 손 치더라도 뭐야? 한국예견연맹에서 같은 이 거래량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줄었으면 좋았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이만하죠? 3분의 1이면 한 요만해야 될 것 같은데 줄긴 줄었네. 근데 조금 한 요만하게 근데 양봉이 많이 나니까 얘는 내일 이게 깨져서 뭐 잘은 모르겠지만 요것만 아니고 뭐야 여기 부분만 안 깨졌어도 근데 여기서만 잠깐 깨진 거로 들어갔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요렇게 됐어도 여기서 잘 막아서 이렇게 이 깨진 것만 없으면 좋았는데 이게 직전에 깨져가지고 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아니야. 얘는 가봤자 4, 5%일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매도를 그냥 하셨어야 돼요. 예. 근데 굳이 상을 지키신 분들이 있을까봐 하는 얘기예요. 원래는 이건 매도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렇게 깨졌을 때 이런 데서는 원래 매도를 하셨어야 돼요. 근데 혹시나 뭐 다른 일, 직장인들이나 이런 분들 다른 일 하시다가 못 파신 분들 때문에 제가 뭐 마저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자면 멘트랜다. 하자면 한 4, 5%까지 보셨다가 음봉 냄새가 나면 바로 그냥 버리십시오. 미련 갖지 마시고요. 바로 버리세요. 근데 얘가 또 나름 수렴을 해놓은 거라, 찜찜하네. 말 함부로 못하겠네. 근데 여하튼 이런 거는 원론적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11만 5천. 아마 11만 5천도 안 될 거예요. 10만 이하일 겁니다. 전혀 물량이. 이런 거는 종가상으로 들어간 데다 10만 이하면은, 그죠? 9만 8천이죠? 4, 5, 아마 올라가는 척하다 그냥 무너질 겁니다. 예. 아니면 애초에 날아가든지 애초에 그냥 갭을 크게 떠서 날아가 버린 여기를 뛰어넘어서 올라가다 보면 매물대 다 걸리니까 아예 뛰어넘어서 그냥 여기 뭐 한 20% 가까이 18% 가까이 그냥 날아가 버리든지 아예 18%까지 그냥 휙 날아가지 않는 이상 긁어서 이렇게 올라가는 일은 드물 겁니다. 예. 아마 힘들 거예요. 잔여 물량도 적고요. LS 네트워크스 예. 지금 뭐야? 오늘 이제 1년 중에 몇 번 안 된다는 뒷자리 매매네요. 여기서 이렇게 했다가 여기서 물량 받아야 되는데 물량만 받고 갔어야 되는데 물량을 받다 못해 아예 슈팅까지 해버렸네요. 가끔 1년 중에 이게 한 15번이나 뭐 몇 번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LS 네트워크스는 잔여 물량도 얼마 안 되고 종가에 겨우 들어갔고요. 얘도 별 볼일 없습니다. 가봤자 한 9%? 근데 제 생각에 9%도 좀 힘들 겁니다. 얘는 아침에 그냥 음봉 나오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여기를 뚫고 막 이렇게, 아이고. 여기를 막 뚫고 올라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물량 받는 자리가 그냥 올라온 겁니다. 예, 이게 이렇게 해서 물량을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물량을 받으러 가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물량을 받으러라도 침을 달망정 여기까지는 갈만한데 21%까지 근데 너무 잔여 물량도 없고 종가에 상을 들어간 거라 제가 21%까지라고 말씀드리기엔 조금 애매하고요. 지금 봤을 땐 여기 한 4, 5%. 4, 5%는 너무 적네요. 한 7, 8%? 7, 8%까지만 보세요. 예. 근데 그냥 무너질 확률이 더 큽니다, 사실은. 오히려 개파락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게 개파락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파란색이 보이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예. 큐로홀딩스 침이 긴
점상으로 올라갔는데 오늘 큐로 애들이 뭐 큐로 패밀리가 좀 같죠. 근데 얘가 대장인가 본데 세게 들어갔나 보죠. 근데 얘도 막판에 거래량이 크게 터지고 이걸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좀 줄긴 했는데 이거의 3분의 이 정도는 줄어야 돼요. 이 정도로는 줄어야 되는데 지금 좀 높아요. 예, 거래량이 좀 높습니다. 음봉 거래량이 양봉 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그냥 여기를 뛰어넘는다고 갔는데 이게 곽철용 자리죠. 여기 하나, 둘, 셋, 넷 곽철용 자리인데 곽철용 자리 특징은 시작하자마자 뚫면 날아가고요. 18에서 22%. 한 10여 퍼센트 정도에서 올라가면 두 배 이상을 가고요. 바닥부터 올라오면 여기가 다라고 그랬죠. 근데 얘 오늘 상을 또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는 이거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보이는데 이거 아마 그냥 무너질 겁니다. 가면 그냥 1분봉으로 보시다가 음봉 딱 느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느낌상 음봉이라는 느낌이 나오면 그냥 바로 버리십시오. 예. 근데 5% 정도 공간이 있네요. 저 뒤에 한번 볼게요. 이런 종목이라도 너무 허무하게 보면 안 되니까 5%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무너질 것 같아요. 내일 장에 따라 오늘 나스닥에 따라 다르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올라가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시작하고 그냥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란색 냄새만 나도 그냥 버리세요. 등락상이 상한가 종목은 봤고요. 예, 이제 이거는 뭐 볼 필요가 있나 싶긴 한데 물류조선 흥화행운이 지하실에서 올라왔다 내려왔습니다. 별거 아니고요. 철강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 우진 INS 뭔지도 모르는 종목인데 예, 지하실에서 물량만 어마어마하게 받고 내려갔네요. 예. 오늘 물량 받는 자리에서 슈팅을 크게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섹터별로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유행은 그 세게 간 종목들은 이렇게 앞에 뭐가 있는데 물량을 받는 자리에서 요만큼만 가야 되는데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가는 날입니다. 이렇게 세게 1년 중에 몇 번 있어요. 그래서 오늘 얘가 이렇게 세게 나온 것 같습니다. 우진 INS도 SY도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얘는 뭐 내일 한방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딱 대가리 걸쳐놨으니까요. 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오히려 이게 종교 자리 비슷한 건데 마이너스네요. 네, 틀렸고요. 건설 로봇 휴니드가 로봇 AI 드론 중에서는 이제 120 위로 올라와서 왠지 지지를 한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애매하죠. 여기서 발전판을 만들어서 올라간 것 같니 좋은데 무너졌어요. 근데 이게 너무 깊습니다. 이게 깊지가 않고 한 요 정도까지만 무너지다 올라갔으면 좋았는데 너무 깊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들고 가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분위기상 120에 저렇게 걸치면 들고 가도 괜찮으시겠네요. 그러던데 장도 안 좋지. 저렇게 구라도 너무 이 뭐야? 10%야? 사람 무한하게. 근데 저는 7,040원. 7,000 꼭대기까지는 아니겠죠, 당연히. 7,040원 여기까지 제가 봤을 때 이거 그냥 무너져요. 예. 그냥 무너질 것도 같아요. 무너져요가 아니라 무너질 것 같아요. 막 거래량 막판에 막 터지고 안 좋았긴 했는데 예비 상승을 해놓고 지하실에 이렇게 있네요. 내일 아마 10%면은 7,040원이라고 그랬죠. 7,040원 여기 뭐야? 그럼 이게 하나만 한 짓이었잖아. 7,040원이면 여기인데 여기죠? 7,040원. 내일 시작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야, 한 방은 잘하면 있겠네. 근데 저는 이거 왜 무너질 거라고 봤냐면, 얘 때문에 이게 너무 구라가 깊어가지고, 발도전판을 여기서 이렇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까지도 이해하겠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깊어요. 깊어서 너무 이렇게 가다가 요만큼 우리가 구라랍시고,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정도까지 깊게 내려가면요, 저는 이걸 구라라고 얘기 안 해. 이 정도면은, 야, 이거 꺼지는 거 아니야? 저는 이걸 구라라고 안 합니다. 이 정도, 구라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한 요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 요게 구라인 거지. 이거는 저는 그냥 하락이라고 보는데, 얘가 갑자기 막 올라가거든요? 나름 얘네 딴에는 구라를 세게 친 걸 수도 있어요. 얘네 딴에는, 요렇게 한 열흘 정도, 아니, 보름 정도 얘네가 구라를 친 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걸 구라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왜 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지지를 하고 올라간 거라고 보면은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는데 저는 이 종목이 좀 불안해 보이네요. 저는 휴니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쟁주, 방산주인데 드론. 로봇 아이 드론 중에서 관계 또 얘뿐이 없고요. 휴니드뿐이 없어요. 다른 애들은 관계 없는데 그래서 너무 삐죽하게 얘만 올라갔길래 아니면 얘가 다른 섹터로 올라갔을 수도 있죠. 개별 뭐 무슨 뉴스를 갔을 수는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깊습니다. 예, 요 이후에 요게 너무 깊어서 그렇게 좋게 보진 않아요. 예, 근데 물량 받는 오늘 가뜩이나 오늘 또 물량 받는 자리에서 슈팅하는 날이라 이게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저는 무너졌다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무너졌다가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내일 이제 보시면 알겠죠. 제가 맞을지 틀릴지. 이게 너무 깊어서 저는 지네 딴에는 구라라고 쳤어도 너무 무식하게 친 겁니다. 구라를. 에너지 중에서는 오늘 대성에너지 아까 상한가 봤고요. 큐로홀딩스 봤고 흥구석유가 의외네요. 더 올라갔네요. 흥구석유가 미친 척하고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죠? 5% 5%면 뭐 얼마야? 저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5%면은 더 느려가지고 17,000 17550 17 여기네요.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기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이평선에서 멀어서 일단 저는 안 하는 걸로 하는데 이거 뭐 상한가가 아니니까 뭐 들어가 계신 분들도 있는 것도 아닐 테고 근데 혹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틀 정도 구라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스윙으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거 뭐 상한가 아니 신고가라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일단 원론적으로 무너진다고 봅니다. 내일 아마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조심하세요. 근데 확 무너지는 것만 아니면 들고 가시는 분들은 여기 로스 하시고요. 오늘 종가 17,550 근데 5%가 벌써 올랐잖아. 그러면 거길 저걸 하면 안 되지. 17,000 550원이 최고치인데 17,550원만큼 시간 단위가가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기서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17,550원에서 그냥 무너질 거라고 보는데 혹시 만약에 스윙으로 들고 가신 분은 여기 로스 하셔야 됩니다. 오늘 종가 16,700원 로스선을 꼭 체결을 하고 들고 가세요. 그 다음에 GS, 흥구석유는 좀 의외입니다. 또 신고가인데다가 알기가 어려워요. 너무 이평선에서도 멀지, 신고까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여기서 어렵다는 건 머리로 산수를 내기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평선에 너무 머니까 쫄린다는 얘기예요. 쫄리니까 제가 남의 돈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막 말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돈이라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좀 이제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쫄린다는 얘기입니다. GSE 얘도 이제 에너지주가 좀 차트가 비슷한데 얘도 좀 덜 올라오긴 했는데 근데 오늘 이게 물량 맞는 자리인데 얘네가 슈팅을 한 셈이라 원래는 얘네가 가면 여기까지만 갔어야 돼요. 근데 더 올라갔죠. 오늘 자세가 그래서. 근데 얘는 또 명분이 있는 게 곽철용 자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15%니까 30%까지 갈 만한 명분이 있습니다. 갔다 내려오긴 했어도. 곽철용 자리가 좋아요. 돌파선이 두 개, 같은 선상에 돌파선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되겠죠. 삥 돌아서 어느 날 슛 하면 여기가 돌파선 두 개 이상을 뚫는 거죠. 여기하고 요런 날 확철용 자리가 좋긴 한데 여하튼 에너지 중에서는 두 종목이 상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종목들이 그냥 다 무너졌습니다. 음봉 다 무너졌습니다. 장이 안 져서 그런 것 같아요. 화학주 중에서도 관계없고요. 식료품 중에서도 관계없고 조림비료 제지 중에서는 전진바이오팜 지원자 같고요. 아무도 안 갔어요. 기계주 없고요. 전기차 중에서 에이스테크 논란의 에이스테크 제가 이거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도 그러네요. 얘는 왜 스펙처럼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올라갈라 치면 또 여기까지 또 한 방은 있죠. 올라갈라 치면 또 슈팅을 한 번 정도 할 공간이 있네요. 또 뭐라고 에이스테크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죠? 공간이 있어요. 2.95 정도
갭을 떴는데 솔직히 이런 정보 안 하고 싶네요. 저 같은 지하실이니까 안 하는 것도 있지만 변동성이 너무 심한 데다가 차트를 너무 어지럽게 막 근데 갈 때는 또 이런 애들이 세게 가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크 크게 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제가 알아요. 취향을. 근데 저는 안전주의자이기 때문에 별로 저런 계통은 별로 손대고 싶지가 않네요. 전기차가 오늘 물량을 많이 받았네요. 에코바이오 물량 받았고요. 분위기 좋아졌죠. 일진 다이아는 분위기 안 좋지만 일단 물량 받았고요. 에코바이오가 분위기 좋네요. 얘가 갈라치면 또 한 방이 있겠네요. 전에도 한번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얘가 아마 한 방이 있을 겁니다. 에코바이오 눈여겨보세요. 그 다음에 전기차 중에서 임팩, 이게 뭐에 선을 왜 권한지 몰라도 120을 뚫었으면 좋았는데 일단 주지 않고 끝났으니까 얘기 하나만 하고요. 지하실은 뭐 얘기 하나만 합니다. 2차 전지 중에 한창산업이 상을 갔는데 나머지 종목이 하나도 안 간 거 보니까 얘가 2차 전지를 간 것도 아닌가 봐요. 초전도체 아무것도 없고요. 반도체 중에서 JI테크 상을 갔고요. 꿈을 이뤘으니까 뭐 일단 보시고 반도체 힘스가 약간 부대장 느낌인데 얘는 이제 120 위로 올라왔는데 박스식으로 지금 계속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물량 받고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왔다가 여기 물량을 또 받고 여기서 여기 물량을 받고 내려왔다가 슈팅도 했다가 또 수렴도 하다가 좀 애매하게 가는데 여하튼 이제 바짝 120 위로 올라오긴 올라왔으니까 근데 좀 너무 많이 올라왔네. 좀 조금만 그거보다 덜 올랐으면 어떻게 보면 중배짜리인데 애매하네요.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힘스가 일단 그렇고요. 엔터미디어 중에서 큐로홀딩스가 상을 갖고 나머지는 따라간 게 이제 하락장이라 그런지 섹터 중에서 상을 가도 애들이 안 따라가네요. 메타버스 VR 게임 없고요. NFT 메타버스도 없고 휴대폰 통신 중에서 에이스테크 하나 갖고요. 그 다음에 휴니드 아까 봤고요. 6일 CNS도 어이구 뭐야 뭐 잘못 눌렀네. 6일 CNS도 조금 가긴 갔는데 좋은데 6일 CNS도 근데 얘는 이렇게 급하게 가냐 신나하게 20선까지 내려올 때까지 한번 보세요. 아직 장이 안정세가 아니라서 제가 뭐 스윙을 뭐 하시는 게 좋다 안 좋다 말을 제가 못하긴 하는데 20선까지 내려오면 얘는 한번 들고 갈만 하겠네요. 분위기가 좋아서. 바이오 중에서는 뭐 큐로컴이 무너졌고 큐로 패밀리 중에 하나 무너졌고요. 바이오는 일단 이렇게 머리만 조금 내민 애들 요런 애들이 시간 단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한 1%나 2% 올라가는 거 보고 종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올라갔죠? 네, 0%구나. 별 볼일 없네요. 이럴 때 니네가 좀 도움을 줘야지. 시간 다니까 올라가서 내가 맞죠? 올라갔죠? 막 그러지. 근데 하락장이라 기대감 때문에 이게 종배라는 게 있는 건데 어렵죠. 요즘 같은 때는. 바이오 중에서는 전전 바이오파 간 애가 하나도 없네요. 따라가는 상을 갔는데 어떻게 덩다리들이 하나도 안 따라갔냐? 화장품 중에서는 바이온, 비트코인 중에서는 없고 핀테크 중에서는 에이스테크가 섹터가 여기저기 많이 걸쳐 있네요. 그래피니토르 중에서는 관계없고요. 교육출산정책주도 대성홀딩스 혼자 삐죽한다. 어따 얘는 손 안 대시는 거고요. 아직은 아니네요. 아직은 한번 올라갈 일이 내일? 아니네요. 영망치 나왔길래 한번 확 쏘나 그랬더니 120 밑에 꿈은 120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올라가나 싶어서 한 건데 미세먼지도 없고 중국주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철도주도 없고 내 방송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 철도주도 없고 항공여행주 중에서도 휴니드 없고 방산주가 오늘 에이스텍하고 휴니드가 두 놈이 같고요. 대북주 중에서 한창산업이 대북주가 벌써 나오네요. 대북주 내가 이제 여기다 하나 걸어놓긴 했는데 저 항공주 뒤로 내보낼까 싶어서 방산주를 걸어놨고 방산주가 오니까 대북주를 뒤에다 한번 붙여놔봤습니다. 대북주 중에서 흥구석유도 대북주였네. 여하튼 없네요.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하락장에 재미없는 방송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재미없는 것도 또 견뎌야 되는 게 이 증권 투자자의 숙명입니다. 너무 어렵다 지루하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제일 흔히 하는 더 넓게 뛰기 위한 한 걸음 한번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또 이럴 때 공부하면요 머리 쏙쏙 들어와요. 왜 짜증나니까 막 짜증도 나지만 이 머리가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날 때 야 내가 그때는 안 잊어먹어 얼마나 짜증나는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중력이 좋아지는 효과도 있어요. 짜증나니까
이 상승장이나 횡보장에서는 그렇게 증권 공부가 잘 되는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근데 하락장에서는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 머리 기억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계기로 생각하시고, 지금 이 시간을 너무 헛되이 보내시지 않고, 하락장, 조정장을 잘 견디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그지 같았으니까 내일 힘찬, 좀 희망에 찬, 뭐가 홈트가 좀 잠깐 뭐가 반짝거린 것 같은데, 아니네요. 힘찬, 하루를 기대해 보면서, 좋은 장을 기대해 보면서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